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신데, 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막 건너는 이 과정,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본인이 갖게 된 철학을 가지고 아마 많은 그 강연도 하시고, 또 어떤 자기계발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컨설턴트, 연사, 인생을 컨설턴트 해주는 인생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 연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분에 대한 강연을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도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읽게 됐고요. 책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얇은 책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주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부분들이 있고, 또 6가지 방법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한 나침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가오는 어떤 무게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무겁게 다가온 책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50대 이제 후반에 남성분이 은퇴를 하고 같이 은퇴한 친구들하고 이제 사막 여행을 갔답니다. 사막 여행을 가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별만 보이죠. 뭐 사막에서 보는 별은 아마 쏟아질 듯이 보이는 그런 별들이었겠죠. 그 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전부 다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북받쳤겠죠. 어떤 자연의 위대함, 뭐 이런 거에 압도돼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지내온 인생에,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겹쳐서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꼭 사막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을 보고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럿이 같이 여행하는 것과 또 나 홀로 사막에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확연히 어떤 감정이나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4명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하지만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그런 공포도 느꼈을 테고, 또 사막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도 느꼈을 테고, 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담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내 인생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산은 분명하게 목표가 보이잖아요. 정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보고 끊임없이 가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끝이 보이지가 않죠. 또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뭔가 이렇게 산이 보여서 저 산을 목표로 길을 가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사막의 지형이 또 워낙 자주 변하기 때문에 앞에 보였던 그 산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목표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목표점이 없어지면, 그 목표만 보고 갔을 때 목표점이 없어지면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막에서는 목표를 보고 가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고 정확하게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이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은
뭐 여러 번 직업도 바꾸고 또 이혼도 여러 번 하고 뭐 이러면서 자녀도 좀 홀로 많이 여러 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인생의 어떤 어려움 또 전환점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이제 사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요. 텔리스라는 결국 이제 이분은 나중에 뭐 암으로 죽게 되는 친구긴 한데 텔리스라는 친구 그리고 이제 프랑스 친구인 앙리와 앙드레 이렇게 4명이 출발을 합니다. 목차에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목차만 봐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부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차는 첫 번째 1.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2.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3.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4. 혼자서 또는 함께 여행하기. 5.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6.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 6가지 방법으로 사막을 건너는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방법이 사막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건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인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인생의 대부분은 산이 아니라 사막을 닮았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그런 산보다 목표점 없이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사막과 닮았다. 또 인생이 대부분 사막을 닮았다는 이유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막의 그 모습과 또 우리의 인생이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막은 인생 자체로 보인다. 이 인생이라는 사막, 또 이 변화라는 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끝이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끝이 보이는 게 또 사막이라고 하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나온 삶을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끝이기 때문에 그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을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인생과 사막은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나는 그 인생에서 과연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에서 산을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막을 지나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표점을 두고 가는 건지 방향을 두고 가는 건지. 사막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산을 보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나침판을 들여다보고 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인생을 가는데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꼭 쉬어서 가라. 멈춰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로 이제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력을 좀 회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온 여정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정정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들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아시스에서는 다른 사람들, 그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쉬어야 될 때는 쉬어가는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만 하죠. 그러다가 지칩니다. 지치고 나면 정말 소진이 다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멘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9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아시스는 온전히 현재에 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막에서도 충실한 삶을 사는 연습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쉬어야 된다. 그 오아시스가 온전히 현재의 삶을 살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모래바람에 갇히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역경을 그냥 힘으로 타고 넘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끝없는 어떤 거대한 저항이 부딪혀서 더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힘을 좀 빼라. 힘을 좀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이렇게 사막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듯이 힘을 좀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을 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마치 내가 퇴보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공기를 뺄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공기를 빼고 그 역경을 딛고 나면 또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서 탄탄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인생과 더불어 사막에서 어떻게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인생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막을 여행했던 이 본인의 경험이 정말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지금 인생이라는 사막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겪었던 경험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롭게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건너가고자 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한 지도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지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가 없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도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사막을 건널 수 있고 또 인생의 여정을 잘 건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또 많은 의미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이 책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